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리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알아보도록 하죠. 갤럭시 버즈의 후속작이죠. 옛날에는 그냥 아이콘 X 2018처럼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출시 연도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플러스예요. 플러스라고 당당하게 붙인 걸 보면 무언가가 더 좋아졌다는 거겠죠. 어떤 게 플러스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은 무광 마감에서 유광 마감으로 바뀌었죠. 약간 에어팟의 마감하고 좀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도 하루빨리 무광으로 바뀌길 바라는 사람인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광빨이 지나치게 싸구려틱하지도 않고 뭐 전작에서 특히 이 흰색 모델의 경우에는 무광 특성상 약간 이연 문제가 꽤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유광이 되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색상은 전작보다 늘어서 블루, 블랙, 화이트, 핑크, 레드 이렇게 5가지예요. 처음에는 통신사 전용으로 나온 몇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제는 상관없이 공홈에서 모든 색상을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약간 뭐랄까 좀 밀키한 블루인데다가 엄청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약간 사탕 같아서 이뻐요. 무선 이어폰 케이스 중에서 이 정도로 이쁜 건 거의 처음 볼 정도예요. 요거 삼성 로고만 빼면 요건 조금 다음 작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마음에 들어요. 커버도 열리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전 갤럭시 버전 커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물흐물한데 끝에 가서 스토퍼에 딱 하고 걸리는 방식이었는데 버즈 플러스는 이 끝에 가서 걸리는 게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뻑뻑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커버 열리는 방식은 가격 생각을 안 하더라도 별로예요. 그 흔한 스프링도 없어가지고 약간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둔 느낌이 들 정도고 오래 쓰면 헐거워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뭐 전작에 이렇게 헐렁거리는 방식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경쟁작들은 이렇게 스프링도 넣고 자석 넣어서 이렇게 착착 열고 닫히는데 삼성쯤 되는 회사가 몇 년째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전 갤럭시 버즈와 마찬가지로 에어팟처럼 유닛이 이렇게 촥 달라붙는 방식이라 보긴 애매할 정도로 자석이 여전히 약해서 거꾸로 뒤집으면 떨어지고요. 게다가 이게 편차가 있어서 어떤 건 좀 잘 떨어지고 어떤 건 우수수 떨어지는 게 있고 그래요. 저번에 지적했듯이 3만원도 안 하는 QCI 이어폰도 이것보다는 잘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 뭔가 버튼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 눌리는 건 아니고 그냥 LR 표시예요. 저는 이거 처음 유출되었을 때 뭐 눌러서 페어링이라도 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건 없고 이거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이전 버즈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되고 뒤쪽으로 C타입 충전 지원하고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LED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커버하고 마감 빼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존 버즈와 버즈 플러스 케이스가 서로 호환이 되니까 바꿔서 쓰실 수도 있어요. 케이스는 바뀐 게 없지만 이어폰은 좀 바뀐 게 있죠. 먼저 이어폰은 케이스 따라서 무광 마감에서 유광 마감으로 바뀌었고 이 위쪽에 마이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죠. 삼성이 이번 버즈 플러스 넘으면서 가장 강조한 게 통합 품질이에요. 전작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던 부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용 골전도 마이크가 하나, 빙포밍 마이크가 2개를 써서 한쪽에 동시에 3개를 쓰는데 버즈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용 내양 마이크 하나 그리고 외양 마이크를 하나만 써서 통합 품질이 정말 처참했죠. 그런데 이번 버즈 플러스에서 외양 마이크를 2개를 써서 빙포밍을 만들어줘서 훨씬 더 좋은 통합 품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얘도 구조상 에어팟보다 마이크가 입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빙포밍 마이크 간 거리가 좀 짧죠. 그래서 빙포밍 형성이 약간 덜 할 것 같긴 한데 통합 품질 측정은 좀 이따가 마저 하도록 하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쪽에 스피커 유닛이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어폰하고 헤드폰에서 스피커 유닛을 하나보다 더 쓰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더 나빠지기만 해요. 유닛 2개씩 바꿔 하는 거는 스피커에서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커널형 이어폰과 헤드폰은 프레시 챔버, 한국어로는 압력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유닛이 구동이 되죠. 왜냐하면 귀를 막으니까. 프레시 챔버에서는 같은 양이라면 저음을 내줄 때나 고음을 내줄 때나 진동판의 변이, 그러니까 스피커의 진동판이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가 동일해요. 그런데 일반 스피커처럼 프레시 챔버가 아닌 환경에서는 저주파수로 갈수록 유닛의 변이가 점차 증가를 해서 한 유닛이 고음하고 저음을 동시에 내주게 되면은 도플러 왜곡이라는 게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에서는 저주파수 유닛과 고주파수 유닛을 따로 분리를 해두는 건데 갤럭시 버즈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다못해 노이즈 캔슬링이라도 넣었으면은 저주파수 노이즈 캔슬링 위해서 뭐 별도로 유닛을 분리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해줄 텐데 사실 그것조차도 이미 에어팟 프로는 하나로 해결을 했고 버즈 플러스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있지도 않죠. 그러니까 스피커 유닛을 2개 넣었다는 건 그냥 플러스라는 이름을 위해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안쪽에는 충전 접점하고 내양 마이크 그리고 착용을 감지하는 근접 센서가 있는데 여전히 양쪽을 다 빼야 음악이 멈추고 에어팟과는 다르게 다시 착용해도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진 않아요. 그 외에 버즈와 동일하게 윙팁을 3쌍 넣어준 건 여전히 마음에 들고 이어팁도 마찬가지로 3쌍을 넣어주고 품질이 아주 약간 나아지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품질이 좋지는 않아요. 이 뒤가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고 탄력도 적고 끝부분이 그냥 이렇게 펴져 있어가지고 이 끝부분이 쉽게 구겨져서 착용할 때 밀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차음성과 착용감도 별로고요. 에어팟 프로처럼 팁 자체가 좀 두껍고 중간 부분이 가장 굵고 끝에 가서 좁아져야지 이게 뒤집어지거나 구겨지는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커널형 무선 이어폰만 4년을 넘게 하고 있으면 이런 거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개선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무선 이어폰 이어팁이라는 게 뭐 시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샀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건 저도 잘 알아요. 왜냐면
접점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주변의 경쟁작이라도 뭐 사서 써봤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출시할 생각은 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바뀐 점은 전용 어플이 새로 생겼다는 거죠. iOS에서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라는 별도의 앱이 생겼고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에서 삼성 웨어러블 앱에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주변 소리 듣기, 이퀄라이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터치패드 설정을 들어가 보면 터치패드를 잠글 수가 있어요. 터치패드가 꽤나 민감해져서 버즈 때는 좀 잘 안 그랬는데 버즈 플러스는 착용할 때 조금 눌려가지고 저는 이걸 켜놓고 터치패드를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좌우 각각으로 음성 명령, 주변 소리 듣기, 음량 조절을 선택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유용한 기능을 들어가면은 통화 중 주변 소리 듣기 사용이 있는데 이건 제가 에어팟 프로 리뷰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롬바드 효과 방지를 위해 있는 기능이에요. 귀를 막고 있으면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런 걸 방지해주는 기능이죠. 주변 소리 듣기 성능과는 별개로 이런 걸 넣어준 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내 이어버드 찾기가 있는데 애플은 나의 찾기 앱을 별도로 들어가서 눌러줘야 되는데 버즈 플러스는 앱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급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실험실에 몇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 에어팟만에 내장된 가스도 센서를 이용해서 이어폰을 톡톡 쳐서 볼륨 조절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잘 작동하기는 해요. 앉아있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을 때는 꽤 민감하고 걸을 때와 같이 동작이 있으면 조금 둔감해져서 오동작을 방지한 것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커널형이다 보니까 막힘 효과 때문에 이어폰을 툭툭 치면 상당히 시끄러워서 저는 이걸 켜놓기는 했는데 잘 안 썼어요. 에어팟이 오픈형이니까 뭐 막힘 효과가 없어서 이렇게 툭툭 쳐도 시끄럽지가 않으니까 가능했던 건데 뭐 이거는 시험식 기능이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스마트폰은 없지만 삼성 스마트폰에는 게임 모드가 있죠. 삼성 전용 SSD 코덱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삼성폰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 다른 이어폰들은 일반 코덱에서 작동하니까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차별이라기보단 그냥 흔히 말하는 소비자를 생태계에 가두기 위한 그런 특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별하니까 생각난 건데 조금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아이폰에서 써보고 엄청 편했던 기능이라 아주 마음에 든 게 있는데 이게 삼성폰을 비롯한 안드로이드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아이폰에서는 버즈 플러스 앱에서 버즈를 연결하면 블루투스가 두 개가 잡혀요. 하나는 일반 블루투스 연결이고 또 하나는 같은 이름으로 LE로 연결이 돼요. 블루투스 로 에너지 통신인데 이것 덕분에 버즈 플러스는 동시에 두 기기에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아이폰에 버즈 플러스에 한번 연결해 두면은 버즈 플러스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 동안에도 아이폰에서는 계속 LE로 연결되어 있어서 EQ 조절이나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이패드랑은 일반 블루투스 A2DP 연결로 음악을 전송하고 아이폰이랑은 LE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버즈 플러스를 아이패드나 뭐 앱이 없는 다른 기기, 뭐 TV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그런 데 연결하더라도 아이폰 앱을 통해서 배터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소리 듣기와 EQ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측정 장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측정 장비에 버즈 플러스를 연결해 두고 아이폰 앱으로 EQ만 바꿔가면서 혹은 주변 소리 듣기를 바꿔가면서 측정이 가능했는데 갤럭시에 연결해둔 상태로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지금까지 무선 이어폰처럼 한 기기가 한 번에 한 곳에만 연결이 돼요. 왜 이렇게 좋은 기능이 아이폰에서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터리는 이제 단독으로 11시간이 가는데 6시간이었던 전작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덕분에 이제 뭐 장거리 해외 출장 같은 걸 가실 때 중간에 충전 같은 게 덜 필요해서 좋기는 해요. 실제로도 오래 가고요. 케이스 배터리도 늘어나서 케이스폰 총 22시간이 가는데 더 작은 케이스의 에어팟 1세대도 24시간은 가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희한한 게 케이스에 배터리 누수가 있어요. 케이스에 이어폰이 들어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주머니나 가방 같은 데 들고 다니기만 해도 배터리가 쭉쭉 빠져요. 제가 쓰다가 너무 이상해서 캡처도 했는데 하루 만에 100%에서 86%로 빠지고 이틀 만에 75%까지 빠졌어요. 하루에 한두 번 열어서 배터리 잔량만 확인한 건데도 이래요. 제 추측으로는 가방 같은 데 넣어도 다 꺼내면은 케이스에 배터리 있는데 이어폰 유닛에 완충이 안 돼서 빨간불이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충전 접점하고 자석 설계도 약간 이상하고 이 위쪽에 고정대도 잘못 만들어서 케이스를 이렇게 닫아두더라도 안에서 충전이 되었다가 방전되었다가 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버즈 플러스만 한 3-4개를 구매했는데 다 동일하게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시간 재생이란 것도 쉬지 않고 한 번에 방전하고 바로 충전해서 써줄 때나 맞는 말인 것 같고 실제로는 훨씬 덜 가요. 스펙상 표기가 비슷한 에어팟 프로는 일주일도 넣건 한데 버즈 플러스는 한 3일, 4일이 감당할 정도로 누수가 심해요. 그리고 충전 효율도 약간 이상한 건지 실제 사용 중에는 더 짧아져요. 제가 이틀하고 반나절 동안 총 8번을 꺼내 쓰고 사용시간이 5시간 약간 넘었을 때 케이스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었어요. 저는 소리를 엄청 작게 듣는 데다가 터치패드도 꺼두었고 그리고 지하철 같은 전파 간섭이 심한 데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어폰이 단독으로 11시간이 더 가준다고 하더라도 총 사용시간은 16시간이 약간 넘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저보다도 크게 듣고 터치패드도 켜고 지하철도 타실 때니까 더더욱 짧아질 거예요. 연결성은 알 수 없었던 끊김이 많았던 전작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긴 해서 이제는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정도
정도인데 여전히 에어팟 수준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꽤 괜찮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전파 간섭이 심한 데선 좀 좌우 싱크가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안 맞춰지는데 이럴 때마다 껐다 켰다 하는 건 약간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럼 이제 음향 성능을 보도록 하죠. 소리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대역폭도 넓고 밸런스 나쁘지 않고 어디 하나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실제로 들었을 땐 삽입 깊이가 좀 얕아서인지 조금 고음이 경질적으로 들리긴 한데 뭐 크게 거슬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저음은 노이즈 캔슬이 없기 때문에 조금 증폭을 시켜놔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적합하게 만들어가지고 실내에서 쓰신다면 조금 EQ 같은 걸로 저음을 줄여서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곡률은 고음 부분이 조금 높긴 한데 첨가될 정도는 아니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Q 세팅별로 측정된 그래프는 보시는 것과 같으니까 들어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 쓰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반이 제일 나았어요. 다만 EQ 세팅이 좀 이상한 게 다 자극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에서 저음만 빼준 게 있으면은 실내에서 쓰기 정말 편했을 텐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지연 시간은 SBC 기준으로 303ms, AC 기준으로 177ms 좀 나오는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측정 장비와 연결했을 때의 값이고 실제로는 스마트폰마다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차음성과 주변 소리 듣기는 대략 이 정도가 나와요. 노이즈 캔슬링이 안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어팁이 정말 얇고 깊게 착용이 불가능해서 차음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주변 소리 듣기도 측정과는 별개로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에어팟 프로 같은 자연스러운 거는 여전히 한 100만 관전쯤 거리가 있고 이게 별 생각 없이 들어오는 소리를 그냥 냅다 증폭하는 경향이 강해서 평소라면 우리가 들을 일이 없는 뭐 옷깃이나 머리카락 스친 소리나 혹은 뭐 이어폰을 만질 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폭이 되어서 굉장히 거슬리게 들려주고 막상 안내방송같이 들어야 될 소리는 또 무시해버리거나 왜곡시켜버려서 이게 그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해서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었어요. 게다가 좀 이상하게 고주파수를 상당히 크게 증폭을 해서 귀가 시리거나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요. 게다가 에어팟 프로는 끼고 얘기하면은 제 목소리가 전혀 거슬리지가 않는데 버즈 플러스는 안 그래도 막힘 효과 때문에 주변 소리를 꺼두어도 거슬리는데 거기서 더 증폭을 한다고 더 괴롭게 만들어요. 통화 품질은 마이크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과연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보도록 하죠. 무선 환경에서는 기존 갤럭시 버즈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모두 에어팟 프로에 가깝게 5점 만점에 4점을 넘길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소음 환경에서 지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측정 불가 같았었는데 버즈 플러스는 에어팟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다만 이 점수는 뼈가 없는 더미의 특성상 뼈의 진동을 통해 나오는 소리에 골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골 정도가 반영이 되는 제가 직접 한쪽 귀에는 에어팟 프로를 다른 쪽 귀에는 버즈 플러스를 끼고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통화를 해보았어요. 골저도 마이크가 있는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 내양 마이크만 존재하는 버즈 플러스는 확실히 주변 소음에 취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전작에 비하면 엄청난 개선이긴 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버즈 플러스에 대한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천천히 이해를 해보자면 삼성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대충은 알겠어요. 플러스 무언가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전작에 비해서. 마이크 하나 늘어났고 스피커 하나 늘어났고 배터리 늘어난 것까지는 잘 알겠어요. 마이크 늘어나서 통화 품질 좋아진 것까진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스피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는 그냥 상술이죠. 뭐 소리가 나쁘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닌데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두 개나 넣고 가격을 올린다? 이거는 좀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단독으로 11시간 오래 가긴 하죠. 그런데 여전히 케이스폰 배터리는 스펙상 표기 기준으로 보더라도 22시간으로 24시간 넘게 가는 더 작은 에어팟보다도 여전히 짧고 배터리 노수는 정말 기본기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기 이야기를 하자니까 삼성의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쓸만한 완전 무선 이어폰은 거의 최초였거든요. 에어팟보다도 아이콘 X가 먼저 나왔고 웬만한 제조사들보다도 더 오래 만들었으니까 짬도 있겠고 회사에 돈도 많겠다. 근데 왜 아직도 이 정도냐는 게 문제예요. 이어티 품질은 여전히 싸구려 제품 수준이고 아직도 커버는 경쟁작은 물론 저가형 제품하고 비교할 때 수준이고 2만원짜리 이어폰도 요즘엔 자석으로 완벽하게 달라붙어서 뒤집어도 안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플러스가 된 거는 가격하고 통합 품질 뿐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기존 버즈에서 플러스일지 몰라도 여전히 다른 이어폰보다 뒤처지는 거, 예를 들면 뭐 배터리라든가 커버라든가 이어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AKG 이름을 달고 나온 이어폰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버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폰에서 되는 좋은 기능이 있다면 갤럭시에선 더 잘 되어야지 만든 건데 멀티 연결이 아이폰에서만 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해주기가 어려워요. 지금 1인자 위치에는 에어팟은 커널형도 만들고 노캔도 달고 난리를 쳐서 초대박을 내고 있고 요즘 저가형 제품들은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2인자 위치가 위태로운 삼성은 도대체 언제까지 게으를 건지 삼성은 무엇을 위해 무선 이어폰을 만드나 궁금해지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갤럭시 버즈 플러스 리뷰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 언더케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끝.